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코리아 로스팅 마서지에 출전하게 된 한국 맥너지 소속 로스터 임정입니다. 먼저 생두를 투입한 후에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두의 무게와 밀도, 수분감을 감안해 전체 로스팅 시간을 11분대 배출하기 위해 210도라는 투입 온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네, 로스팅은 생두 고유의 특징을 개성있고 맛있게 발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커피는 식품으로서 위생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위생적인 복장부터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이제 1분 전후로 터닝 포인트 시점이 도달할 텐데요. 저는 정확하게 몇 분, 몇 초, 몇 도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6초 112도의 터닝 포인트가 도달하였습니다. 네, 제 로스팅 프로파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건조 단계 때는 전체 화력을 100으로 보고 약 50%의 화력을 이용해서 건조 단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갈변화 시점을 155도로 보고 155도부터는 전체 화력 중 60%의 화력을 이용해서 로스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차 크랙은 약 9분대 유도한 후 1차 크랙 시작 시점부터 2분 뒤에 최종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댐퍼는 전체 배기를 100으로 보고 약 50%의 배기를 사용해서 로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스팅을 점점 하면 할수록 과연 맛있고 좋은 커피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맛있는 커피란 쓰지 않고 산미는 도드라지지 않으며 좋은 단맛과 클린함, 균형감 잡힌 커피가 맛있고 누구나 마시기 편안한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맛을 구현시키고자 이 두 가지 생두를 선택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티오피아 구지 하이랜드 지원, 두 번째로는 과테말라 엘 이네르토 블렌드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생두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에티오피아 구지 하이랜드는 에티오피아 시사모 지역에 있는 농장으로서 2150m의 매우 높은 해발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추럴 가공 방식으로 매우 세심한 프로세싱을 한 좋은 생두입니다. 네, 3분대 온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대 13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에어 템퍼레이처는 25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테말라 엘 이네르토는 우에우에 테난고 지역에 있는 농장으로서 COE 출품을 6번이나 한 경력과 역사가 깊은 농장입니다. 엘 이네르토의 조금 특이한 점은 버번과 카투아 이 두 가지 품종이 블렌딩되어서 조금 흥미로운 생두이기도 한데요. 저는 굳이 하이랜드의 베리와 살구의 플레이버, 화사한 산미에 과테말라가 가지고 있는 너티하면서도 크리미한 바디감을 더해 단맛을 중심으로 밸런스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굳이 하이랜드를 70, 과테말라 엘 이네르토를 30, 7대3의 비율로 블렌딩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네, 4분대 온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에 14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제 로스팅 의도는 굳이 하이랜드와 과테말라의 단맛을 최대한 발현시키기 위해 갈변화 과정을 5분 이상 유지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1차 크랙 시작 시점부터 2분 뒤에 최종 배출함으로써 굳이 하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로마와 단맛과 좋은 산미를 최대한 발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갈변화 시점이 올 텐데요. 갈변화 시점 155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의 화력을 올려 60%의 화력으로 로스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 46초에 155도가 왔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의 화력을 이용해서 로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때 15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에어 템퍼레이처는 24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로스팅 프로파일은 제가 의도한 대로 아주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한 1-2분 후에 1차 크랙이 도달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별도의 샘플링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샘플봉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드럼 안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저는 별도의 샘플링을 오늘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7분에 17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에어 템퍼레이처는 26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차 크랙 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연속적인 시점부터 1차 크랙으로 간주하겠습니다. 8분 47초 184도의 1차 크랙이 도달하였고요. 저는 정확하게 2분 뒤에 최종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분에 18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에어 템퍼레이처는 26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분 20초가 경과하였고요. 저는 이제 배출 준비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47초 197도에 최종 배출하였습니다. 네, 원두의 온도가 40도 미만으로 식을 수 있도록 쿨링 작업을 약 4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콩이 식을 동안 잠시 주변 정리를 하고 케이커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두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두의 온도가 40도 미만으로 식었기 때문에 쿨링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857g의 원두가 배출되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작년과는 또 다른 변화된 프로파일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로스팅, 생두, 추출, 커피 전 분야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더욱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스터 임정이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터 김아람입니다. 먼저 투입 온도가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투입을 우선 진행한 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온도는 220도, 전체 화력의 50%, 전체 배기량의 40%를 사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0도 투입하겠습니다. 잠시 터닝 포인트까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닝 포인트 확인하였습니다. 93도 1분 5초에 터닝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화사한 산미 에티오피아? 아니면 와이니하고 바디감이 좋은 케냐? 세상에는 너무 많은 커피가 있고 그만큼 사람마다 좋아하는 커피가 각자 다릅니다. 커피가 달리 기호식품이겠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만족시켜 드릴 만한 커피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커피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의 로스팅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분대를 기다려 온도와 열풍을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도, 262도의 열풍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상 로스팅 프로파일은
1차 크랙은 190도 내외 10분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스터들마다 크랙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각자 다르지만 저의 경우는 크랙 소리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배출은 크랙 시점으로부터 약 3분가량을 더 진행하여 14도에서 16도 정도의 온도 상승을 시킨 뒤 배출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팅 포인트는 제가 생두로부터 원하는 적절한 산미와 풍부한 단맛, 밸런스와 균형이 좋고 부드러운 마우스필이 살아있는 미디엄 로스팅 포인트입니다. 시작 시점처럼 전체 화력의 50%, 전체 배기량의 40%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로스팅 진행 상황을 봐서 화력만을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조절 시점은 160도에서 170도 부근입니다. 현장 로스팅인 만큼 현장 상황에 따라 로스터기의 예열 상태, 배기의 부분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콜롬비아 나리노 인가, 에티오피아 구찌 하이랜드, 그리고 케냐 은두루트 AA를 5대 3대 2의 비율로 선 블렌딩한 생두 1kg을 투입하여 로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블렌딩 시도 끝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커피의 요소를 고루 갖춘 블렌딩을 완성시킬 수 있었는데요. 콜롬비아 나리노 인가의 부드러운 마우스필과 코코아의 플레이버, 그리고 에티오피아 구찌 하이랜드의 내추럴 특유의 단맛과 너티한 애프터 테이스트, 그리고 케냐 은두루트 AA의 와이니한 산미와 적절한 바디감이 잘 어우러진 블렌딩입니다. 각자의 생두 단종 커피로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하나의 완전한 커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블렌딩의 가장 큰 매력이며 이번 대회에 블렌딩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로스팅을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로스팅을 해야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은 어떤 맛일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맛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70도 부근이므로 열량을 30%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로스팅 의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편타당한 맛인 단맛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갈변 시작 시점으로 보았던 150도 부근부터 1차 크랙 시점까지의 최소 5분에서 최대 6분가량의 충분한 갈변 반응을 통해 단맛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두의 충분한 맛 발현을 위해서 총 13분가량의 로스팅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반복적인 로스팅을 통해서 제가 블렌딩된 생두가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열량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기와 열량을 조절을 최소화한 최적화된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반복적인 로스팅을 통해 만들어진 최적화된 프로파일은 매번 안정되고 동일한 로스팅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크랙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193도) 9분 35초 1차 크랙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경쾌하게 크랙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해서 천천히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충분한 맛의 발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때까지 프로파일지를 점검하며 로스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8도씨 12분 14초 배출합니다. 냉각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프로파일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픽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콜롬비아 나리노 인과 에티오피아 구찌 하이랜드, 케냐 은드루트 AA를 5대 3대 2의 비율로 선 블렌딩한 생도 1kg을 220도에 투입하여 갈변 시점 4분 20초, 1차 크랙 9분 35초, 배출까지 12분 15초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고자 했던 충분한 갈변 반응을 이끌어내었고 전체적으로 로스팅 진행 상황이 매끄럽게 진행된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완성된 커피는 제가 말했던 대로 의도한 바대로 말다한 마우스필과 부드러운 바디감, 그리고 와이니한 신맛과 카카오의 플레이버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운 슈거의 단맛이 충분할 것입니다. 잠시 냉각을 좀 더 진행하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47g의) 원두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로스팅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더욱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로스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터리 카페의 주인이 되고 싶은 전. 네, 고온지대에서 자랐죠. 노출돼요. 맛과 향이. 그러면은 이제 과연 좀 선물로 얻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18번 참가자 로스터 박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날이 활짝 개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로스팅 시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로스팅할 생두는 콜롬비아 나리뇨 인가, 에티오피아 구지 하이랜드, 내추럴 지원, 그리고 케냐 마운틴 케냐 온드루트 AA입니다. 자, 투입 온도 221도 지금 투입하겠습니다. 예, 생두가 다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투입구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터닝 포인트 확인한 후에 오늘의 로스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1분 92도입니다. 오늘의 로스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투입 온도 220도, 화력은 전체 화력의 70%로 시작해서 갈변 시작 전, 그리고 1차 크랙 중, 그리고 1차 크랙이 진행되는 중간에 3번 정도 화력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배기는 전체 배기량의 50%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 없이 진행함으로써 배기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20도 투입으로 수분 날리기 단계를 거쳐서 갈변에서 1차 크랙까지 5분 이상 끓여줄 예정입니다.
저는 갈변을 150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크랙 후 2분 30초에서 3분 사이에 1차 크랙 온도에서 14도 전후로 올려서 미디엄 포인트로 배출할 예정입니다. 2분 113도입니다. 제 로스팅 의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갈변에서 1차 크랙까지 5분 이상 끓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단맛의 충분한 발현 때문입니다. 저는 커피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맛이 단맛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본 결과 갈변에서 1차 크랙까지 5분 이상 끓여주어야 단맛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는 원래 쓰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저는 맛있는 커피는 사실은 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 크랙 후 2분 30초에서 3분 사이에 14도 전후로 올려서 배출하는 이유는 이 블렌딩의 화사함과 풍부한 과일 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생두는 콜롬비아 나리뇨 인가 50%, 에디오피아 구지 하이랜드 내추럴 지원 40%, 그리고 케냐 마운틴 케냐 온두루트 AA 10%의 블렌딩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생두와 블렌딩 비율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추구하는 커피의 맛에 가장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일단 단맛을 가지고 있고 튀지 않고 부드럽고 그리고 뒷맛이 깔끔한 그러면서 향긋함을 가지고 바디감까지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화력을 전체 화력의 40%로 조절하겠습니다. 4분 149도였습니다. 제가 이 블렌딩에서 표현하고 싶은 맛과 향은 부드러운 콜롬비아를 베이스로 에디오피아 구지 내추럴의 단맛과 풍부한 과일향, 그리고 케냐의 묵직한 바디감까지 조합해서 새로운 스페셜티 커피를 한 종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5분 160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소속이 없는 일반인 로스터입니다. 커피 쪽으로는 3년째 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과 동아리 활동으로 커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볶은 커피로 학생들에게 나라별 커피의 향미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커피에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으로 아이러브 커피라는 게임이 있어서인지 카페 메뉴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엔 영락 없이 설탕을 10스푼씩 넣어서 설탕물을 만들어서 마시는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이들이 커피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데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6분) 169도입니다. 제가 처음 좋아하게 된 커피는 에디오피아 모카 하라였습니다. 그래서 핸드드립점이 있으면 어디를 가나 모카 하라를 마셨는데 매장에 따라 커피의 맛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처음엔 추출의 차이인가 생각했지만 로스팅에 의해서 맛이 더 많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년 전 로스팅을 배워서 직접 볶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2~3배치씩 이 프로스타일 1kg를 사용해서 볶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커피를 로스팅한다는 사실 자체가 마냥 신기했고 계속 하다 보니 꾸준한 맛이 일정한 맛이 나기 시작했고 제 커피의 팬도 조금 생겼습니다. 그 후로 좋은 생두들을 골라서 제 스타일대로 볶아서 선물도 하고 같이 공유하고 맛을 보고 평가하는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7분 177도입니다. 저는 커피를 배우고 로스팅을 배우게 된 게 제 인생에 정말 행복한 일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21년 차. 남편은 회사 일에 제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고 대학생인 하나뿐인 대학생 아들은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엄마께 아니라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이 시기 엄마들이 이 시기 엄마들이 중병을 앓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그래도 저는 커피를 만나서 텅 빌 뻔한 이 가슴을 커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서 꿈을 꿀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분 185도입니다. 9분 193도입니다. 8분 53초 192도 1차가 터졌습니다. 화력을 전체 화력의 50%로 조절하겠습니다. 일 차 크랙이 기분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력을 전체의 30%로 조절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배출 시기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원두의 팽창 정도와 배출 시기를 보기 위해서 샘플링을 몇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배출하겠습니다. 빠른 냉각을 위해서 원두를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로스팅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입 온도 221도, 터닝 포인트 1분 92초, 1차 크랙 8분 53초 192도, 배출은 11분 37초 207도입니다. 오늘의 생두는 콜롬비아 나리뇨 인가 50%, 에디오피아 구지 하이랜드 내추럴 지원 40%, 케냐 마운틴 케냐 온드루트 AA 10%의 블렌딩이었습니다. (849g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이다.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균형감 있고 우아한 커피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4년 에살바도르 COE 찰라테랑고 농장의 허니 프로세싱으로 가공된 파카마라 품종의 커피입니다. 제가 준비한 에살바도르의 가장 큰 특징은 라즈베리와 살구의 플레이버, 또한 자스민의 아로마와 더불어 좋은 구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베리류의 플레이버와 아로마가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로스팅 포인트는 SCAA 기준 미디엄 포인트 13분에 최종 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추출을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먼저 20g씩의 원두를 저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의 원두를 사용해서 린싱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팀 기준 메탈 필터 분쇄도를 선택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추출 시에 미분감을 없애고자 약간 두꺼운 분쇄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추출기구는 킨토라는 제품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메탈 필터입니다. 저는 에살바도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풍미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메탈 필터를 선택하였는데요. 저는 오늘 40g의 원두를 사용해서 95.5도씨의 물로 약 350ml를 3분여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인퓨전 시에는 20g의 원두에 약 20ml의 물을 주입해서 50초간 인퓨전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 인퓨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어링은 4차례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잔 예열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초 뒤에 저는 1차 추출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1차 추출 시에는 얇고 가는 물줄기를 이용해서 천천히 물을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추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얇고 가는 물줄기를 이용해서 천천히 회전을 주면서 약 170ml가량의 물을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얇고 가는 물줄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풍미와 단맛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네, 저는 2차 추출에 들어가기 직전 남아있는 20g의 원두를 추가해서 2차 푸어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출 시에는 1차와는 다르게 두껍고 굵은 물줄기를 이용해서 빠른 물 주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차 푸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얇고 두꺼운 물줄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차 푸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연한 이중 추출 방식은 1차 추출을 먼저 진행한 뒤 20g의 원두를 추가해서 2차 추출을 시행하는 방식인데요. 1차와 2차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커피와 물의 접촉 시간을 줄이고 좋은 향미의 스펙트럼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이 웨이브 퀄리타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균일하고 빠른 필터링을 통해 보다 더 깔끔한 맛을 표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에살바도르에서 자스민의 아로마와 라즈베리와 복숭아의 플레이버, 세 번째로 검붉은 자두의 산미,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조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고 뺄 것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한 잔의 커피를 준비하면서 때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스타 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진행할 사람 92도에서 90.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꿈을 포기한 바리스타 강호웅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원두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시다모입니다. 올해 초 수확된 이 커피의 품종은 재래종으로 아주 불분명한데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에티오피아 커피 중 가장 깊고도 복합적인 맛을 낼 것입니다. 제가 이 커피를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커피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커피 스토리가 담긴 이 에티오피아 커피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핑 테이블에서도 에티오피아 커피가 함께 있으면 마치 반칙을 목격한 기분인데요. 플레이버가 너무나 화려해서 아무리 좋은 커피들이라도 함께 있으면 빛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 화려함을 표현한 커피입니다. 로스팅도 직접 핸드피킹한 후에 후지로아를 사용했습니다. 댐퍼를 이용해 공기 유입을 최대한으로 컨트롤하여 이 커피가 가진 복합적이면서도 깊고도 풍부한 향미를 잡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멜리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멜리타는 칼리타에 비해 경사도 가파르고 리브도 굵은 편인데다가 중앙에 하나밖에 없는 추출구로 인해 내부의 물 빠짐 속도가 현저히 느린데요. 그래서 과다 추출의 위험도 있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칼리타 웨이브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한두 잔을 추출할 때와 3잔 이상을 추출할 때 맛의 편차가 심하죠. 그만큼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의 역량과 핸들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칼리타 웨이브는 기존의 칼리타 페이퍼에 비해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옆으로 뜨게 되기 때문에 커피가 균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설계입니다. 추출하기에 앞서 제 추출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원두는 27g을 계량을 하고요. 로스팅을 저온으로 아주 약하게 미디엄으로 로스팅을 하였기 때문에
물 온도는 조금 높은 94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린싱 후에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은 1차, 2차, 3차에 나눠진 추출이 진행이 되는데 네, 신단쓴이라고도 하죠. 신맛, 단맛, 쓴맛 순서대로 추출이 진행이 되고요. 저는 2~30초 내외에 뜸들이기 후 자리잡기라는 것을 합니다. 이 자리잡기라는 것은 물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좋은 산미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커피는 섬세하면서도 달콤함이 복합적인 커피, 그리고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움, 깊고도 강렬한 끝맛이 느껴지실 텐데요. 마치 한여름 과일의 청량감마저 들었었습니다. 추출은 300ml를 추출한 후 20ml의 물을 희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카다몬 향이 물결처럼 퍼지기도 하고 계피와 오렌지 향이 저는 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세요.